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네, 정말 유튜브 오랜만에 특히 리뷰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구도도 바뀌었고 좀 소리나 영상도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초심을 찾고자 처음처럼 안 좋은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한 거의 4년 가까이 썼던 LG V50을 더 이상 쓸 수가 아예 없게 돼서 너무 오래 썼죠. 최신 핸드폰으로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항상 공짜 폰이나 10,000원짜리 핸드폰만 쓰다가 처음으로 큰 돈을 내고 핸드폰으로 샀는데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이 최첨단 핸드폰의 한번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번 핸드폰으로 새 전화기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위스키는 글래스고 증류소의 1770이라는 위스키입니다. 이 증류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증류소가 위치한 글래스고, 즉 로우랜드 위스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먼저 스코틀랜드 로우랜드 지역은 스코틀랜드에서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서쪽으로는 글래스고라는 상업적 수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로우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벨트라고 하는데 에딘버러랑 글래스고 이 부분을 센트럴 벨트라고 해서 스코틀랜드가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 이 근방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사실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는 사람이 많은 곳에 생겨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벨트 로우랜드에는 정말 많은 위스키 증류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흥망성쇠와 함께 위스키 증류소의 역사도 변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캠벨타운에 정말 수십 개의 증류소가 있었지만 캠벨타운이라는 도시 자체가 좀 사람이 줄어들고 망하면서 증류소가 줄어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산업이 좀 발달하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위스키 증류소가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우랜드 지역에도 정말 많은 위스키 증류소가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정말 100개도 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병합을 하면서 위스키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매겨서 어떻게 위스키를 만드냐 라며 많은 사람들이 위스키 증류소를 위스키 생산을 그만뒀고 또 계속 생산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하일랜드 산속으로 도망가서 밀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로우랜드에 남아있던 이 대형 위스키 증류소들은 계속 로우랜드에서 위스키 생산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세금이 높은데 어떻겠습니까? 위스키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이 높은 세금을 이기기 위해서 대량 생산,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스키의 품질은 점차 떨어져만 갔죠. 이 내용 어느 나라랑 비슷하죠. 세금이 높아서 제대로 좋은 술을 만들지 못하고 싼 술만 만드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세금은 굉장히 술의 질에, 맛에, 술의 산업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반면에 하이랜드로 숨어 들어갔던 이 밀주업자들은 이 산속에서 숨어서 동굴 이렇게 숨어서 위스키를 만들다 보니 소형 증류기로 소량 생산밖에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판매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만든 재고 위스키들을 보관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크통에 보관하다 보니까 숙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더 맛있어졌죠. 그래서 하이랜드 위스키들은 이렇게 소량 생산에 숙성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 로우랜드보다 이 하이랜드 위스키가 맛있다라는 인식이 이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글렌리벳 같은 밀주 위스키들이 하이랜드에서 유명해졌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로우랜드는 대량 생산을 앞세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위스키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치 위스키가 몇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특히 1900년대 초반에 세계 제1차 대전이라든가 미국의 금주법이라든가 외부 환경적으로
스카치 위스키 산업의 피해를 받으면서 많은 증류소들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로우랜드, 특히 이 글라스고 같은 수도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들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위스키를 만들다 보니까 도시가 발전하면서 땅값과 부동산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스키 증류소를 접어도 뭐 이 부동산 팔고 땅 팔아서 이익이 나고 큰 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술을 만들던 증류소들, 위스키를 만들던 증류소들은 더 빨리 증류소를 접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로우랜드에 남은 위스키 증류소가 오큰토션, 글렌킨치 단 2곳밖에 없었고요. 글래스고에는 단 1개의 증류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글라스고에 첫 위스키 생산을 시작하는 증류소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설명해 드릴 글래스고라는 증류소입니다. 글래스고 증류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글래스고 증류소는 사실 글래스고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위스키를 만들던 업체, 증류소 이름이 바로 글래스고 증류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류소가 처음으로 위스키를 만들었다는 해당 연도가 바로 1770이라서 이 글래스고 증류소의 오피셜 라인 제품도 바로 이름이 177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래스고의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 증류소가 바로 이 글래스고 위스키 증류소의 1770 위스키고요. 2018년에 첫 제품을 한정판으로 5,000병 출시한 것으로 출시를 시작으로 2019년에 드디어 오피셜 라인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총 3종의 오피셜 제품 라인을 갖췄고요. 영국 내에서는 이 제품이 500ml로 출시되고 약 49파운드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정식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식 수입 제품은 700ml로 제작이 되었고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700ml로 제작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위스키 붐으로 정말 많은 신생 증류소가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로우랜드에도 정말 많은 위스키 증류소가 생겨났습니다. 뭐 한 20-30년 전에 단 2곳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20곳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증류소가 생겨났고 이 글래스고에서도 증류소가 몇 개 운영될 정도로 많은 위스키 증류소가 로우랜드에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글래스고 위스키 증류소는 어떤 점이냐? 이 글래스고 위스키 증류소는 캐스크의 특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글래스고 위스키 증류소는 첫 오피셜 제품에 캐스크의 힘을 확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숙성임에도 불구하고 먹었을 때 굉장히 숙성감도 크고 이 캐스크에서 오는 그런 임팩트와 요새 위스키 먹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강렬한 캐스크 나무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할게요.